새벽 5시, 완도 바다 위로 안개가 얇게 눌러 앉았습니다. 오말수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전날 저녁에 걷어두지 못한 미역 줄기를 한 번 더 뒤집고 우물가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바람은 차갑지요. 하지만 섬의 공기는 도시와 다르게 사람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결이 있습니다. 말수는 그 결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집 옆에는 문 닫힌 분교가 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국기 개양대는 녹이스럽고 교실 유리창에는 소금기 꽃이 피었습니다. 말순이 교편을 놓고도 종종 들여다보던 곳이지요. 아이들 웃음이 가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겹쳐 들리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요할 뿐인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잔향이 그렇습니다. 부엌 창틀에 기대어 라디오를 켭니다. 지지직 오래된 주파수가 깨지듯 이어지다 어느 순간 또렷해집니다. 낚싯배 출항 안내가 지나가고 어디선가 흘러나온 신청곡이 마당까지 묻어옵니다. 말수는 밥솥에 김이 오르는 것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건네는 인사라기보다 하루를 여는 마음의 의식에 가깝습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난 뒤 말수는 분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운동장 모서리, 들깨가 야생처럼 번져 있고 체육창고 뒤편에는 오래된 방송실 문이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립니다. 말수는 그 문을 닫으며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줍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교내 방송을 하던 날들이 떠오르지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마이크를 붙잡고 인사하던 얼굴들이 물결처럼 스칩니다. 점심 무렵 뭇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아들 진호의 번호입니다. 진호는 익숙한 목소리로 안부와 병원 일정을 나열합니다. 다음 주에 상경하셔야죠. 종합검진 예약 다시 잡아뒀어요. 며느리 미라는 옆에서 덧붙입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봤어요. 어머니 연세에 병원 가까운 데가 최고예요. 말수는 조용히 듣습니다. 말끝마다 효율과 편리, 안전이라는 단어가 돌처럼 얹히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되 마음속에서는 다른 단어를 더듬습니다. 자리, 내 자리. 오후에는 파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체국 배달원이 바닷길로 들어오는 걸 멀리서 보고 말수는 마당 쪽 문을 크게 엽니다. 오래 알던 동네 얼굴이 집 앞에 서서 웃습니다. 선생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오셔야죠. 그는 쑥과 다시마를 건네며 손사래를 칩니다. 섬 사람들의 말은 짧고 넉넉합니다. 많아도 적어도 지나치지 않으려는 예의가 깃들어 있지요. 해가 기울자 말수는 작은 배낭에 진료 기록부와 약봉지를 넣습니다. 내일 새벽 첫 배로 뭇에 나가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외투깃을 세우고 흰 머리칼을 단정히 빗습니다.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요. 혼잣말이 입술에서 살짝 흘러나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을 오래 지켜온 내가 여기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밤은 섬에도 사람 마음에도 틈을 냅니다. 라디오를 끄고 방 안에 등을 켜자 벽에 걸린 졸업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 사이에 선 젊은 날의 자신. 그때의 눈빛은 지금보다 밝고 단단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스탠드를 끄고 눕습니다. 바다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를 탑니다. 새벽 부둣가. 첫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을 덜 깬 얼굴로 모여섭니다. 말수는 작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두 손에 쥐고 서 있습니다. 배가 기침하듯 시동을 걸고 백고동이 낮게 울립니다. 섬이 뒤로 물러나고 도시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바다가 갈라놓은 거리를 배가 있습니다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지요. 도시에 닿자 병원의 공기가 달라붙습니다. 흰 벽과 밝은 조명,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려진 화살표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진호와 미라가 멀리서 손을 흔듭니다. 차분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머니, 오늘은 혈액 검사랑 심장 초음파 있어요. 끝나고 시설 하나만 들르면 돼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말수는 웃습니다. 그래요, 보긴 보지요. 웃음 뒤에 얇은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대기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TV에서는 자막 뉴스가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진호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웁니다. 미라 역시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낮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유리창 너머 자동차들이 끝없이 오갑니다. 섬에서는 하루에 몇 번뿐인 배편이 시간의 기준인데 여기서는 분이 시간의 칸을 나눕니다. 그때 얇게 열린 유리문 사이로 목소리가 스밉니다. 미라가 말합니다. 네, 어머니 모시려면 집도 정리해야겠죠. 양평 전원주택은 매각하고 요양시설로 돌리면 비용 계산이 나와요. 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그래,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자. 말수는 몸을 아주 조금 굳힙니다. 귀에 들어온 단어는 비용, 정리, 불안.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 대신 숫자가 보이는 순간이지요. 간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옵니다. 보호자 동일안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전원 계획은 여기요. 말수는 펜을 쥐었다가 놓습니다. 잉크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봅니다. 글씨를 조금 천천히 쓰면 안 되겠냐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짓고 물러납니다. 진호와 미라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말수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검사부터 하자고요. 집 이야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요. 그 말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온화합니다. 그러나 그 온기 아래 아주 단단한 돌 같은 것이 굴러들어옵니다. 지워지지 않는 소리, 비용과 정리의 목소리, 그리고 빈칸이 된 자기 이름의 자리. 해질 무렵 병원 복도 끝창에 붉은 노을이 걸립니다. 진호가 차키를 꺼내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내일 시설 한 군데만 더 보고요. 말수는 손에 쥔 보온병을 한 번 더 꽉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섬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바람이 바뀌기 전에 들어가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진호는 난감한 얼굴로 미라를 봅니다. 미라는 한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버스 창밖에 도시 불빛이 물처럼 번집니다. 말수는 그 불빛을 오래 보다가 눈을 감습니다. 배편 시간표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고 분교 방송실의 문고리 감촉이 손바닥에 되살아납니다. 마음은 이미 바다를 건넜지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 삶도 내가 정하겠습니다. 배가 섬의 선착장에 닿을 때 밤 공기는 짭짤하고 단호합니다. 말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등을 켜고 벽장 맨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오래전에 모아둔 카세트 테이프와 낡은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움직임은 또렷합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끝맺습니다. 내일부터 말을 건네는 자리가 필요하겠지요. 아침 햇살이 섬마당에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오말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귀에는 여전히 진호와 미라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비용, 정리, 요양원. 그 단어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어도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고였습니다. 분교로 가는 길은 짧았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나 있었고 바람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송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마이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노래를 틀어주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누구에게 건네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괜찮다고 하셨죠?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이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말수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시절, 교실에서 아이들 사이에 서 있던 젊은 자신,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까지.
그 모든 얼굴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다가와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내가 잘못 길러낸 걸까요? 하지만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가 직접 섬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시의 세련된 옷차림이 바닷바람에 조금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세요.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집은 관리도 힘들고 비워두면 금방 허물어져요.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저희도 안심이고 어머니도 편하세요. 말수는 미라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편해요. 여기서 숨 쉬는 게 좋아요. 그 말에 미라는 눈을 크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셔야죠. 편한 것과 안전한 건 달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진호도 일 힘들어하고 준서도 대학 들어가야 하고 집을 정리하면 그 돈으로 다 해결돼요. 말순의 얼굴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그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가족에게 그녀는 짐이자 돈으로 환산되는 존재였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노트북을 켜보았습니다. 글씨가 또렷하지 않아 눈을 찡그리며 천천히 자판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때 마을 아이들과 찍은 동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송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던 장면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차오르는 순간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드님께서 처리하시려던 것 같던데요.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목소리와 내 집이지요. 내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에게 나를 맡길 순 없어요. 창밖의 바다는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수는 단순히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지키려는 주인공이었고 이 섬의 고요는 이제 곧 파도처럼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오말수는 분교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은 오히려 선명했지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방송실 문 앞에 서자 낡은 자물쇠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고리는 여전했고 안쪽의 먼지 냄새까지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햇빛 속에서 부유했고 오래된 콘솔과 카세트 덱이 쓸쓸한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수건으로 표면을 닦아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지요. 다시 해봅시다. 먼저 전기를 살폈습니다.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며 접촉 불량을 확인했고 끊어진 케이블을 테이프로 임시 보수했습니다. 스피커를 켜자 낮게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흔들리는 바늘이 살아있음을 알렸고 고장난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자 희미한 주파수가 깜빡였습니다. 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 의자를 바짝 당겼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떨림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범 방송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바다 안개가 짙습니다. 배편은 오전 2번째부터 정상 운항 예정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독거 어르신 점심 도시락을 나눕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귓속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방송은 교실 창밖으로 슬며시 새어나가 운동장을 지나 마을의 경계선까지 퍼졌습니다. 고추 말리는 마당에서 라디오를 듣던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작은 수선집에는 손님 둘이 동시에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선착장 매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반갑습니다. 낮이 되자 동네 아이 둘이 분교까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라디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말수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자고요. 소리는 아직 약하니까 천천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콘솔을 구경했습니다. 해질녘 손녀 지아가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배낭에 노트북과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휴대용 마이크, 여러 케이블을 챙겨온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지아는 방송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과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한쪽에는 휴대용 라우터를 세웠습니다. 온라인 송출도 병행해 볼까요? 육지에서도 들을 수 있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있어도 목소리가 닿으면 좋겠지요. 지아는 볼륨과 게인을 조절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말수는 호흡을 맞추며 처음보다 더 또렷한 발성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밤방송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심해졌습니다. 어르신들 창문 단단히 닫으시고 내일 아침 김장배추 분양 신청은 문의처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사연 남겨주세요. 지아가 만든 온라인 사연함에 첫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침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부엌에 서기 힘들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아저씨에게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약이 떨어져 배편을 기다리는 집의 사연까지. 말수는 사연을 읽으며 마음이 서늘해졌다가도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들을 귀를 필요로 하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라디오의 주파수는 더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반쯤 닫힌 창문 사이로 파도 소리가 들어왔고 바람은 안테나를 스치며 낮은 울음을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를 조금 조절하고 대본의 글씨를 더 크게 쓰기 위해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움직이는 이유와 방향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작아지는 게 아니겠지요. 제 목소리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지아가 수고했다고 손등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청취자가 늘고 있어요. 육지에서 듣는 사람도 생겼어요. 댓글에 섬 이야기 듣고 싶다고들 하네요.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섬 이야기는 파도와 같은 거지요. 잦아드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밀려옵니다. 귀가하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빽빽한 별의 배열을 보며 말수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의 빈칸에 조금씩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다짐, 목소리로 일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실을 하나씩 꿰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등을 켜고 텃밭을 한번 돌아본 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은 개운했습니다. 라디오는 다시 시작되었고 분교의 불빛은 오래된 것들을 천천히 깨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방송의 보건소 소식도 연결해보겠다고 혼잣말로 끝맺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방송실에는 종이와 볼펜 그리고 작은 화이트보드가 놓였습니다. 말수는 사연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급한 도움 요청, 생활정보 공유, 단순한 인사, 음악 신청. 지아는 온라인 사연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숫자들이 늘어났고 선박 IP에서 접속한 청취자 표식도 보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 같았고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는 보건지소 간호사가 연결되었습니다. 혈압약이 떨어진 집을 위해 배편에 약봉투를 실어보내겠다는 약속이 오갔고 우체국 직원은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명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의견을 더했습니다. 선착장 매점에서는 물품 픽업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마을회의에서는 독거 어르신 도시락 명단을 점검해 중복이 없도록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라디오는 단지 소식을 전하는 마이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리를 맞춰주는 재봉틀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지아의 친구들이 화상회의로 접속했습니다. 썸네일을 만들고 로고를 다듬고 방송 클립을 짧게 편집해 올리자 청취자의 반응이 즉각 늘었습니다. 육지의 청취자들은 섬의 바람소리와 사투리가 섞인 말순의 어투를 신기해하며 응원을 남겼습니다. 그 응원은 단순한 박수 이상의 온도를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같은 시각 도시에서는 다른 종류의 목록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미라는 사무실 탁자 위에 서류철과 계산기를 펼쳐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대출 상환 스케줄, 준서 등록금, 생활비. 이걸 합치면 부모님 집을 처분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비용 시뮬레이션도 같이 돌려봐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하고 사고라도 나면 감당 못해요. 숫자들은 정직했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녁 방송이 끝날 무렵 말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요양원 몇 군데 같이 가보면 좋겠어요. 집도 중개사 통해서 매물 내놓고요. 지금이 적기예요. 말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라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짙었고 별이 선명했습니다. 방송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외삼촌이 아직도 설득하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지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고른 자리를 내가 지킨다고요. 그날 밤 군청 홈페이지 공지에 이상한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노후분교 철거 예정 대상 목록. 그 목록에 섬해분교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민 카카오 채팅방이 술렁였습니다. 그 건물은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쉼터를 새로 짓겠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지만 방송실의 운명은 함께 지워지는 셈이었지요. 몇 사람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몇 사람은 방송을 계속할 방법 없냐고 물었습니다. 말수는 공지문을 조용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 첫머리의 말수는 단정한 톤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교 철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크시겠지요.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나눴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대책을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회관에서 공개 의견 수렴 시간을 안내했고 그 자리에 군청 관계자도 초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회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수는 종이에 적은 사연 통계와 도움 요청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디오가 단지 취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 되었음을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철거 사유와 절차를 설명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라디오 덕분에 닿아왔다는 사실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의 향이 달라졌습니다. 기상예보에 태풍 소식이 올라왔고 배편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닫고 라디오 대본을 새로 썼습니다. 재난 문자보다 먼저 전달해야 할 안내, 점검해야 할 취약 가구, 필요한 약 목록. 그녀는 사연과 계산서가 결국 같은 종이 위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사연은 비용으로만 환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라디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덮으며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바람이 더 거세지겠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주파수는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붕의 얇은 철판이 약하게 떨렸고 먼 바다에서는 낮은 포효 같은 소리가 밀려왔습니다.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오말수는 여느 때보다 일찍 방송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상대본을 새로 묶고 전원선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전기 연료도 살폈습니다. 지아는 라우터와 보조 배터리를 재점검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멈추는 순간 섬의 소식길도 함께 끊긴다는 것을요. 아침 방송은 긴장 속에 흘렀습니다. 언덕 아래 노부부 집은 바람길 정면이라 창틀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내. 선착장 근처 저지대는 물이 차오를 수 있어 교차로를 임시 통제한다는 소식. 혈압약과 당뇨약 추가 처방이 필요한 가구는 보건지소 간호사에게 명단을 넘기라는 요청. 짧은 문장들이 서로 얽혀 튼튼한 밧줄처럼 엮였습니다. 방송이 잠시 쉬는 사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배 타고 나오세요. 이럴 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요양원은 이런 상황에도 안전하게 돌봐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호의 말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미라는 곁에서 일정표를 열어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시설 2곳 예약해뒀어요. 이번엔 봐야 해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전화를 끊자 지아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삼촌이 화내면 어떡하죠?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화는 지나가지만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낮이 되자 바람이 급격히 세졌습니다. 방송실의 창문을 더 단단히 닫고 마이크 스펀지를 교체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임시 대피소를 열었고 자원봉사 청년들이 후원받은 비상식량 상자를 옮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대피소 위치와 문 여는 시간을 반복 안내했습니다. 지아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병행하자 육지의 청취자들 반응이 솟구쳤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보내겠다. 후원금을 보내겠다. 자원봉사로 내려오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그 마음을 감사히 받겠다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연결만 선별해 안내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그의 태도는 언제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은 실속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풍 경보 격상과 함께 분교 출입 제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철거 계획은 일단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도 덧붙었습니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회관으로 스튜디오를 옮기겠습니다. 오늘 밤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바람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방송실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퍽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지아가 당황해 라우터를 붙잡았고 말수는 즉시 발전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굳은 비에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몇 번이고 눌렀지만 발전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 순간 말수는 짧게 결단했습니다. 회관으로 옮깁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실렸습니다. 지아는 장비를 서둘러 배낭에 넣고 케이블을 털어 돌돌 말았습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손전등의 원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발전기와 확성기, 작은 믹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을 눈빛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대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공개방송 예고 멘트가 SNS와 마을방송으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회관에 모였고 다들 젖은 어깨를 털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마이크를 잡기 전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소리로 우리 집을 지키겠다고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회관의 작은 무대 위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앞을 바라보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태풍 속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꺼진 적이 없다고, 우리 안의 주파수는 더 선명해졌다고 끝맺었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거세게 두드렸고 비는 지붕을 납작하게 내리쳤습니다. 무대 앞에 놓인 작은 믹서의 불빛이 깜빡였고 확인용 스피커에서 낮게 피드백이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오말수는 좌석을 훑어봤습니다. 어제 사연을 보냈던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언덕 위 집에서 내려온 청년도 물에 젖은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모두 괜찮으십니까? 오늘 밤은 저희가 서로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취약 가구 점검이었습니다. 말수는 리스트를 읽고
청년자원봉사팀과 동선을 나눴습니다. 골목 끝집의 김시댁은 창틀 보강이 필요합니다. 언덕 아래 박시댁은 이미 파쇄석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각 팀은 휴대폰 스피커폰을 켜고 회관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지하가 라이브 화면을 송출했고 육지의 청취자들은 숨을 죽인 채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군청 담당자 연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무대 옆 모니터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교 철거 예정에 대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말수는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철거 논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라디오와 회관 시스템은 이미 생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 보셔도 압니다. 행정은 안전을 말하지만 안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이 건물의 존치 여부를 논하실 때 이 기능을 포함해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담당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상대응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비상 물류 상황을 알려왔고 보건지소 간호사가 응급약을 어느 위치에 쌓아두었는지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선착장 관리인은 물이 역류하는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표정의 밑바닥에는 이상한 평정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한 목소리로 안내해주고 서로가 그 안내를 따라 움직이는 동안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중간중간 전화가 회관 핸드셋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대피선을 타세요. 당신 혼자 버티는 건 무리예요. 말수는 무대 옆으로 몸을 돌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끝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도 전화 너머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니 제발. 말수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희도 괜찮을 겁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회관 창을 들이쳤습니다. 유리가 떨렸고 몇몇 아이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말수는 마이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호흡하시지요. 하나, 둘, 셋. 그녀가 카운트를 맞추자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짧은 동시호흡은 놀랍게도 회관의 공기를 안정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 후반부 발전기의 출력을 높여야 했습니다. 청년 둘이 교대로 손을 보탰습니다. 회관 뒤편에서는 라면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목을 적시고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밖에서 듣는 여러분도 같은 바람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은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결에서 보건소장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산모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헬기를 요청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망과 군청과의 협의가 실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들이 겹겹이 엮였습니다. 말수는 숨을 고르고 방송을 정리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문장씩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눈을 붙일 때 말수는 무대 한편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피커에서 끝내주는 음악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조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무너진 주파수 자리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파수가 있었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결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한 말을 세상에 또박또박 들려주겠습니다. 새벽 2시를 넘겼을 때 바람이 잠깐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오말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개방송의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하는 핫스팟을 재부팅했고 청년들이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회관 구석에서는 지역기자가 작은 카메라로 현장을 담았습니다. 화면 속 말순의 어깨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일정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구조적으로 더 첫째, 상황 브리핑. 둘째, 취약가구 안부 점검. 셋째, 행정의료 연결. 넷째, 심리 안정 멘트. 마지막으로 외부 청취자와의 연대 메시지를 짧게 붙였습니다. 말수는 모든 순서를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중간중간 한 문장씩 멈추고 사람들의 호흡을 기다렸습니다. 목소리의 여백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는 오랜 교사 생활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청의 관계자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밤사이 비상대책회의가 열렸고 헬기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헬기의 도착 시간과 착륙 지점이 공유되었고 회관 근처의 빈 운동장이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보건지소 간호사는 산모를 회관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말수는 주민들에게 길목을 비워달라고 부탁했고 청년들이 삼각콘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우체국장의 연결이 잡혔습니다. 비상식량과 보급품을 나눠줄 분산 창구를 총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수는 간단한 농담을 섞었습니다. 라면은 한 줄로, 말은 짧게, 양보는 길게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순간의 웃음은 마음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도시에서 지하의 친구들이 만든 생중계 화면에 동시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타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 소방 관련 지식인, 의사 한 분까지 방송 채팅창으로 조언을 보내왔습니다. 지아는 핵심만 선별해 카드에 적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실용적인 내용부터 차례대로 소개했습니다. 창틀 보강을 위한 임시 방법, 침수 시 전기 차단 요령, 심호흡으로 불안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그리고 마침내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관의 천장과 유리창이 떨렸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산모가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회관 입구로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이 우산을 여러 개 펴서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말수는 방송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생명을 건너보내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리입니다. 그 문장에 많은 사람이 조용히 눈물 지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동안 진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켜보는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숫자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얼굴을 보기로 합시다. 진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새벽 5시 무렵 바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서도 힘이 돌아왔습니다. 공개방송 마지막 파트에서 말수는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말의 자리, 이분교와 회관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 지켰습니다. 행정과의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철거의 기준에는 기능과 관계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군청 담당자가 방송 말미에 약속했습니다. 분교 철거권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방송과 돌봄 거점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부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구체적 회의를 곧 잡겠습니다. 회관 안에서 잔잔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박수라기보다 버텨낸 밤에 대한 서로의 인사였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며 지아가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습니다. 할머니, 아침이네요. 말순은 창밖의 희끗한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을 통과한 하늘은 더 맑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가 한 일을 글로 적겠습니다. 숫자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과 뿌듯함,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연필 끝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섬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제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은 씻은 듯이 맑았고 바다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잔파가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말수는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서 분교의 외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었던 자국이 층층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이 오히려 이 건물이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군청 관계자 2사람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는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말수는 전날 새벽까지 정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라디오가 연결한 도움 요청 목록, 배송된 약 봉투의 수량과 도착 시간, 자원봉사 동원의 동선 기록, 심리 안정 멘트 전후의 생체 반응까지 가능한 범위로 수치화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지 말고 얼굴을 먼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군청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철거는 안전 때문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라디오와 회관 시스템이 실제로 기능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자는 제안했습니다. 분교 본관은 구조진단 후 위험 구간만 철거하고 방송실과 교무실을 중심으로 다기능 커뮤니티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보건 파트, 물류 파트, 방송 파트를 한데 묶는 모델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말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오늘의 약속으로만 두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간단한 팝업 마당을 열었습니다. 회관 앞 길게 놓인 탁자에 반찬이 올라왔고 아이들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식탁을 돌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함께 방송을 지켰던 청년, 보건지소 간호사, 우체국장, 매점 주인, 그리고 수선집 사장까지 모두의 얼굴이 한 톤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편 진호와 미라가 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망설임이 묻어나는 발걸음이었지만 표정은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앞서서 결정하려 했습니다. 숫자부터 보니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남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을 누가 했는지 따지는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섬에서 살겠습니다. 이 집과 이 방송을 지키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잘 살아주면 됩니다. 다만 나를 숫자로 먼저 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호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작은 박수를 쳤고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박수였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로 한 약속의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회관 스피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시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첫 리허설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방송은 소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보건 파트에서는 독거 어르신 체크인 시간표가 공유되었고 물류 파트에서는 우체국 픽업 창구와 매점 회관 사이의 동선이 조정되었습니다. 방송 파트에서는 사연 소개와 함께 마을 소리를 아카이브하는 프로젝트가 공지되었습니다. 지아는 어린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인터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목소리 사이로 오래된 바람의 냄새가 섞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말수는 분교 방송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함께 붙들었던 시간들이 한 줄의 빛처럼 마음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봄이란 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앉아 최종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원고에는 단 3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목소리는 서로를 살리겠습니다. 셋째,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관의 스피커에서, 우체국 카운터의 작은 라디오에서, 바다를 향한 매점의 휴대용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렸습니다. 분교 운동장에는 새로 세운 임시깃대가 바람에 흔들렸고 천천히 어두움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켜진 주파수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기 전 진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말수는 웃었습니다. 다음번 방송에서 청취자로 참여해달라고, 도시에서 본 너의 하루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호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 이곳에 닿은 성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의 온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말수는 조용히 스탠드를 끄고 창문을 닫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 섬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숨, 서로를 향한 존중이 채운 고요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내일도 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